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총선이다, 대통령 선거다,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러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자매정당, 군소정당 등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고 어렵고 정신이 없네요.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긴 투표 용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럼 국회의원 선거 때 알아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선 선거일자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부터 시작되었고요. 4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네요. 지금껏 사전투표 결과 중에 가장 많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무려 26.7%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관심이네요. 그럼 본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인데요.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라 직장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다음에라도 선거 당일날 투표가 힘드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투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준비물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학생증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신분증을 분실해서 없다면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선거 가능한 연령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출 인원 및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더해서 총 300석이고요. 그럼 후보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우선 집으로 배달되어 온 후보자 명단이나 팜플렛 같은 것을 보면 누가 누군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어렵고, 단순히 당을 보고 또는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젠 후보자 공약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림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시도별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전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투표 절차는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전 세계 팬데믹이 선언된 감염병 때문인데요. 투표를 하러 가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하시고요. 우선 투표장에 도착을 하시면 발열 체크와 손 소독부터 합니다. 그럼 비치되어 있는 비닐 장갑을 착용을 하시고 앞사람과 1m 간격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줄을 섭니다. 본인의 차례가 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립니다. 그런 이후에 투표 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끝납니다. 솔직히 투표하는 데까지는 1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 시간대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투표 용지였습니다. 투표 용지가 41.8cm에 달하는 투표 용지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좀 웃음이 나긴 해요.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장의 용지를 받으시는데 한 장은 지역구, 한 장은 비례대표용 투표용지입니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한 장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고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는 하나의 정당에다 기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2장을 받아서 들어가시면 꼭 2장 전부에다가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실 때 보시면 무효표와 유효표가 있는데 나의 권리를 행사했는데 무효 처리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무효표는 어떨 때 나오는 건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투표소에 가면 정규의 기표 용구가 있는데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인펜이나 다른 필기 도구 등으로 날인했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선거 투표 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것과 후보자와 정당의 칸 안에 반드시 찍어줘야 하는데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고 중간이나 이름, 글자 위에 마음대로 기표했을 경우에는 무효표가 됩니다. 서로 다른 후보자의 성명과 정당 번호, 기호가 있는데 그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를 했거나 투표용지가 찢어져서 어느 란에 기표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것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하였으나 투표용지 위에 문자나 글자, 모양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무효 처리가 되며 기표 용구로 기표하지 않고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별표, 꽃표, X 등등 이런 표시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되겠죠. 그럼 유효 처리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냥 투표소에서 프린트해주는 투표 용지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찍으면 끝!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시고 나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를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유효 처리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거에 대한 포인트만 꼭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마지막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있어요. 인증샷을 찍는 행위나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묻는 행위,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뽑아주는 대가로 기프티콘이나 그 외 대가성의 무언가를 받는 경우,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휴대폰과 SNS 그리고 카메라가 발달한 현대사에서는 최대 위험은 인증샷과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이죠. 무의식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고, 이렇게 쉬운 국민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투표를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